안녕하세요. 토겐스탁의 김태상 대표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종목, 지수 대응 전략을 토겐스탁의 전문가들과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에는 G3 종목 회담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2명의 전문가들이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오늘 할 텐데요. 그 종목들을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종목을 서로 토론을 통해 정한 다음에 수익률을 확인하는 이 종목 대응, 오늘 이 G3 종목 회담을 여러분들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겐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에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저 혹은 프로핏 전문가 혹은 김본스타님이 발빠르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샵 3989입니다. 샵 3989로 문자로 이제 종목을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주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상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걱정 거래를 조금은 덜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너튜브죠. 너튜브에서 이제 토겐스탁을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들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너튜브 또한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노란통 메신저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 토겐스탁 또는 별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국내 및 해외 투자 실시간 가이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저와 프로피스타님 혹은 김본스타님을 제외하고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의견을 나눠주시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이나 퀴즈 이벤트 맞춰주시는 분들께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 기초교육 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제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죠.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3일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을 저희가 꼭 드리고 있으니 퀴즈까지도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겐스탁의 시청자 퀴즈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로서 텍사스 중진류라고 불리는 이 원유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 WTI, 두 번째 브렌트유, 세 번째 두바이유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로서 텍사스 중진류라고 불리는 이 원유의 이름은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 WTI, 두 번째 브렌트유, 세 번째 두바이유인데요. 이 텍사스가 미국의 서부 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조금은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부를 영어로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 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중진류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정답자들은 추첨을 통해서 매일 3분에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토겐스탁 전문가들의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꼭 드리고 있으니 오늘 퀴즈도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3989, 샵 3989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사실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또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매수는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의외로 그동안의 매수세를 좀 이어줘왔던 외국인의 매수세는 굉장히 약했고 오히려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죠. 그러한 부분을 좀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잡아줬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외국인들이 좀 사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잘 나갔던 제약바이오가 조금은 쉬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좀 선순환매가 돌고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또 10시 30분부터 시작했던 중화권 증시도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굉장히 눈치 보기라는 장세가 이어졌던 하루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렇게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할 거라고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실망감이 있었던 하루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수급이 버텨줬다라고 한다는 것,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볼 수도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 다시 한번 돌파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시장의 조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부터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는 우리 증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또 제 앞에 프로피스타님 나와 계십니다. 또 저와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 프로피스타님께서도 이번 주의 시장 그리고 오늘의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의 예측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태성 대표님 말씀에 저도 많은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이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약간 탈환을 해주길 바랬는데 좀 넘어서 주길 바랬는데 결국엔 또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한 가지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거래대금 1조 원이라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1조 원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 나왔죠. HLB인데요. 일단 코스닥 시장 봤을 때 이 거래대금 1조 원에 우리가 고무될 게 아니고 상당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자체가 제약바이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IT 쪽에 저는 조금 더 자금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우리가 이 코스닥 시장이 제약바이오 위주로 너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금 특징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좀 했죠.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놔서 색깔이 입혀졌는데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음봉의 우상향입니다. 음봉의 우상향. 음봉의 우상향은 상당히 보기 힘든 우리가 이제 차트 모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음봉의 우상향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악성 매물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되 지속적으로 이 가격은 비싼데 하는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3개월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조금 2100선을 탈환을 해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정말 외인의 수급이 필요합니다. 외인의 수급. 전차만 생각하십시오. 전차.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 외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항상 아쉽고 이상하게도 이 2100선 근처에만 오면은 외인들이 그냥 무조건 팔자세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에 이제 단기적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짧은 관점으로 좀 타결이 됐죠. 부분적인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제 최대 이벤트죠. FOMC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또 국내 증시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도 조금 탄력을 받아서 2100선을 넘어가지 않으려나 했는데 결국엔 또 못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일 때일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개별 종목만 들여다보셔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처를 조금은 다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국내 주식 시장이 특히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2100선에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는 개별 종목 매수를 웬만하면 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왜 항상 주식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느냐? 2100선 이렇게 증시가 상승을 할 때 항상 이 고점에서 매수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2100선까지 올라왔을 때는 차라리 국내 선물을 하십시오. 국내 선물로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이는 2100선, 이 2100선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네 번째 돌파 시도 중인데 이 2000에서 2100선을 결국엔 못 뚫고 있거든요. 2100선 다가오시면은 개별 종목 그만 보시고 차라리 국내 선물에서 매도 베팅하는 게 더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해외장까지도 제가 한번 쭉 봐볼게요. 해외 선물 시장 보시면은 금일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금 나스닥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2거래일째 지금 강하게 급등을 한 상태거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700틱에서 800틱 정도, 단순 계산해서 그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부분이 2거래일째 상승할 때는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이제 상승 추세가 터졌나 보구나. 혹은 뉴스에서 S&P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 기사거리 보시면 이제 와서 나스닥 선물 지수를 매수를 들어가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역사상 최고치면은 크게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차익 실현 매물도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제가 세분화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나스닥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 매수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8050포인트, 8050포인트까지는 약간 매도 조정이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8050포인트까지는
약간은 매도 대응을 해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너무 국내 이 주식시장 개별 종목에만 함몰돼 있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국내 선물에도 약간 눈길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해외 선물에도 약간 눈길을 주셔야 우리가 계좌 자체가 좀 빨간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 혹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 신고가에서 이제 여기서 상승 랠리가 더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프로핏 전문가님께서도 현물 증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역시나 이 파생 상품 선물과 같이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며가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주셨습니다. 일단 저도 그 말씀에 일단 동의를 하죠. 일단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동안에는 시장에 공포를 줬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나 강한 하방 압력을 줬기 때문에 공포심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 하다가 시장이 이제 많이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또 달라붙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럼 역시나 공포심을 받고 매수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매수를 했는데 또다시 그게 조정폭으로 갔을 때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좋은 투자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만은 굉장히 주요 포인트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2100포인트를 지금 넘어가지 못하는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단기 조정을 좀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물 매매와 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별톡방을 통해서 많은 종목들의 또 종목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프로핏 전문가님이 오늘 조금은 디테일하게 종목 상담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우리 이제 G3 종목 회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게스타 최고의 주식 스타들이 만들어가는 G3 종목 회담 그리고 종목 상담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로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대표님이 초반에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 상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종목 상담 올라온 게 김태형 대표님이 정말 그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많이 하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매수가 지금 그렇죠. 5913님이 우리기술투자를 G3 종목에다 보고 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매수가가 2,700원입니다. 비중이 30%나 하셨는데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건 김태형 대표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목표가 이미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표가는 제가 이제 3,300원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도달을 해서 3,300원에서는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강력한 모멘텀이 붙었죠. 주말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 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재빠르게 좀 제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가상화폐들이 이제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그러한 내용을 힘입어서 어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오늘 또 단기적인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테마의 힘의 지속성은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기술투자 목표가를 3,300원을 드렸는데 만약에 매도를 못하신 분들 내일 우선 장 초반
보유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절반을 일단 수익 실현하시고요. 지금 수익 실현하셔도 약 7에서 10% 정도 수익 구간이니까 편하게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은 다시 한번 3,500원, 3,700원 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우리기술투자 혹은 비덴트, SBI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관련 기업들 보시려면 가상화폐 이 가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주가만 보시기보다는 가상화폐 가격에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프로피스타님, 네,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는 우리기술투자 우리가 제가 반대를 했나요? 지난주에 제가 반대를 저도 했죠.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하지만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 우리기술투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 기술 투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김보원 스타님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무슨 행운의 사나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뭐 김태성 대표님이 전에 제 운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어떻게 시진핑이 이 블록체인 관련해서 말할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일단 김태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조금 더 다른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종목이 갭상승을 했는데요. 갭자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꿔지지가 않는다면은 그 추세는 저는 살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갭이 메꿔지기 전까지는 이 갭자리의 가장 저가가 2,855원입니다. 2,855원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김태성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대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좀 다르게 저처럼 2,855원도 수익 구간이거든요. 2,855번에 트레일링 스탑 걸어 놓으시고 버틴다. 계속 홀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때도 3,500원에 한번 칠 것 같습니다. 갭자리가 메꿔지지만 않는다면요. 추세는 살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네네. 트레이닝 스탑 잡고 조금 더 길게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8373님이 로보로보를 매수가 5,820원, 비중 20%입니다.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 로보로보 오늘 떴는데, 자, 이 로보로보 과연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지 그럼 김태형 대표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로보로보 매수 가격이 5,820원인데 현재 지금 5,000원입니다. 현재가 괴리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래선, 그러니까 이평선이죠.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가가 61선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5,200원 위에 5,300원에서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6,000원, 6,500원까지도 강하게 한번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들을 끝내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의 부침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테마는 살아있고 또 로보로보 실적만 내년에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모멘텀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 손절선 4,700원을 좀 잡아두시고 한번 6,0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프로피스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우리 김태성 대표님의 전략에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저 전략을 주 전략으로 가져가시되 공교롭게도 금일 지금 상담 들어온 두 종목이 다 갭상승한 종목입니다. 로보로보도 동일하게 갭자리만 메꿔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정말 오늘 갭자리가 떴기 그러면 때문에 오늘 매수가까지는 버텨보자 이런 거. 그렇죠. 얘기할 수 저도 있겠네요. 홀딩입니다. 로보로보가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일 조금 그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일단은 그 대량 거래 터지면서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차익 실현 이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갭상승을 했지만 갭자리를 메꾸지 않았다는 부분이 정말 고무적인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 내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출현을 했기 내일. 때문에 이제는 이 윗꼬리를 메꿔야 됩니다. 거래가 좀 잠기면서 그래야지만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격이 회복되기에 조금 더 이른 시간 안에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자, 그럼 이 다음에는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상담. 자, 8891님이 달러 인덱스 FOMC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알면은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달러 인덱스 FOMC 어떻게 될까요? 먼저 김성현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알면 제 자금을 모두 이제 투자를 했겠습니다만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FOMC 참 애매하죠. 네. 불- 근데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네, 불과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요 근래 들어오면서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 FOMC에 금리 인하되는 건 맞겠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는 인하 안 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는 12월 달에. 이야기가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이라서 달러 인덱스 지금 여기서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 지표 발표가 있을 때 혹은 이러한 연설이 있을 때는 미리 생각해서 들어가기보다는 발표가 나오면 추세가 상방이든 하방이든 정해집니다. 그럴 때 방향이 추세 나올 때 가자. 정해지고 나서 들어가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을 볼 수 있으니 미리 저희가 이제 뭐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홀짝 게임 하듯이 베팅을 먼저 하기보다는 저는 연설 이후 방향성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좀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일단 실질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장 안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프로피스타님은 달러 인덱스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저도 솔직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좀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안 움직일 수도 그렇죠. 있다. 예. 이전처럼 미 연준과 그러니까 미 연준이 대통령의 약간 의도대로 오바마 정부나 부시 정부처럼 조금 흘러가주면은 그나마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상당히 결국 끌려가긴 끌려가는데 엇박자적인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미리 예견하기보다 일맥상통한데 조금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발표 나오고 나서 발표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되고 굳이 뭐 지금 달러 인덱스 할 필요 있습니까? 지수 선물 너무 좋습니다. 예, 차라리 지수 선물이 지금 할 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수 선물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다. 네네. 매매하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워낙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상품 같은 경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달러 인덱스가 이번에 금리는 인하할 거라고 알고 있는데 12월에 금리는 안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가면 뭐 이게 평균적인 의견이니까요. 평균적 의견이니까 요게 요 정도가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겠다. 그럼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 대응. 그러니까 12월에 아주 매파적으로 코멘트가 안 나오면 매파적으로 코멘트가 나온다. 그럼 12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뭐 생각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금리나 추가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현재 반영된 상태에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뭐 지지하거나 소폭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뭐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고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살짝 내비쳤다라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 확 꺾이는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런 시나리오는 세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실제로 두 분이 얘기하신 대로 추세 나오면 거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